테슬라 세미는 북미 트럭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미국의 굵직한 상용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전기차 스타트업까지 전기 트럭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 세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 트럭은 전기차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제에 가까운 배출 규제와 살이 화물 운송 업체를 넘어 사용자에게도 넘어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방탄소 배출 감축안을 통해 사실상 2032년까지 미국 내 전체 차량의 67%를 전기차로 채울 것을 강제했다. 문제는 디젤 기관을 통해 얻은 엄청난 출력으로 30톤이 넘는 짐을 싣고 길게는 수개월간 미국 전역을 오가던 대형 트럭을 과연 전기차로 잘 구현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에너지 출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 내구성, 차량 유지의 용이성도 따져봐야 한다. 또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년 이상 이어져 온 미국 트럭 산업과 대형 상용차 그룹 간의 관계도 전기 트럭 신인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중요한 변수다. 현재 미국의 대형 트럭 시장은 4강 구도다. 프라이트라이너와 웨스턴스타를 소유한 다임러 그룹, 피터빌트와 캐너스를 소유한 파카 그룹, 볼보 트럭과 맥트럭을 소유한 볼보 그룹, 인터내셔널의 모에서 나비스타가 그 주인공이다. 독일의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클래스 8 트럭 제조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다임러 40.4%, 파카 29.7%, 볼보 17.3%, 나비스타 12.6% 순이다. 클래스 8 트럭은 최대 8만 파운드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대형 트럭을 말하며 상위 2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트럭 시장은 화물 운송 시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21년 기준 미국의 화물 운송 시장은 연간 189조 원 규모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은 단연 트럭이다. 미국 교통부의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전체 화물 운송량은 5조 2천억 톤 마일이다. 이 중 46%인 2조 4천억 톤 마일을 트럭이 담당했다. 트럭은 미 교통부의 화물 운송량 계측이 시작된 1980년 이후로 쭉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운송해왔다. 미국에서 트럭의 화물 운송 비중은 2001년 이후 최근까지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처럼 복합적인 배경을 가진 미국의 트럭 업계에서 기존의 대형 상용차 그룹들은 그간 쌓아온 화물 운송 업계와의 신뢰를 무기로 수년간의 시범운행 끝에 전기 트럭의 대량 주문을 시작했다. 테슬라 세미의 라이벌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굵직한 완성차 회사들은 물론 신생 전기차 회사들도 전기 트럭의 생산량을 늘리는 추세다. 테슬라는 2017년 11월 클래스 8 전기 트럭인 세미의 콘셉트카를 출시했다. 당초 테슬라는 2019년 초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연간 10만 대의 세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술 문제를 이유로 세미는 2022년 10월부터 저일 양산에 돌입, 같은 해 말 초도 물량을 펩시에 인도했다. 미국 트럭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의 시장 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실제 시장의 관심은 테슬라 세미로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 지난 90일간 구글 트렌드 미국에서 테슬라 세미 키워드는 프레이틀라이너 EM2 키워드보다 9배 이상 높은 트래픽을 기록했다. EM2는 프라이트라이너의 최신 전기 트럭 모델이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는 다임러 트럭 북미 충전 인프라 총책을 거쳐 현재 컨설턴트인 루스탐 코처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미국 전기 트럭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큰 트럭 회사와 테슬라 세미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그는 테슬라는 분명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창립 초기부터 전기 트럭을 제작했다. 업계 사람들이 전기 트럭의 2세대와 3세대에 관해 얘기하고 파카나 나비스타와 같은 회사들이 1세대와 2세대에 속해 있을 때 테슬라는 이미 5세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슬라의 행보는 아직 어느 완성차 업체도 못해낸 것이다. 경쟁사들도 나중에는 테슬라의 수준에 도달하겠으나 테슬라는 훨씬 더 많은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테슬라는 매우 영민하다. 그들이 트럭을 온전히 유지하며 업계 내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는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에서 테슬라와 함께 일할 때보다 더 민첩한 회사와 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17년 세미의 콘셉트 카 공개 당시 세미 전용 충전소인 메가차저 배치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배터리 용량이 큰 세미 모델을 위해 메가와트급 충전 인프라를 제시한 것이다.
기존 60kW 출력의 슈퍼차저로 세미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메가차저는 1.5MW급 출력을 제공해 세미가 640km를 달릴 수 있는 전력을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미국에서 중대형 트럭은 생업에 필요한 도구로서 다른 차종에 비해 더 높은 내구력과 유지력이 요구된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진 기존 트럭 제조사에 대한 신뢰가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세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비안 흑자 목표 제시했다. 과연 그 시점은? 지난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리비안이 자신감을 표출했다. 2024년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테슬라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는 지난달 31일 클레어 맥도노 리비안 최고 재무 책임자가 리비안의 흑자 목표 시점으로 2024년 하반기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클레어 C4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 참석해 리비안의 사업 현황 정보를 노출했다. 이에 따르면 리비안이 내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런 라인업 판매량 확대와 배송용 밴 판매량이 2024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비안은 아런 라인업 제품 가격을 지난 3월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차량 인도가 2024년 중반부터 이뤄지기 시작하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예상이다. 그는 현재 주문 물량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리비안 트럭 평균 구매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연간 8만 5천 대의 아런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이폰 이후 16년 만에 기대감 폭발. 애플 신제품 뭐길래? 애플이 공개할 확장현실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의 정보기술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십억 명에 달하는 글로벌 팬클럽을 보유한 애플의 제품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 메타버스 생태계 전체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괄하는 XR 기기 리얼리티 프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 출시 후 16년 만에 내놓는 새로운 폼팩터다. XR 전용 칩셋과 10개 이상의 카메라, AK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이 탑재될 전망이다. 가격은 $3,000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 새로운 하드웨어를 통해 새 시장을 개척했다. 이번 XR 기기가 메타버스 산업의 행보를 점칠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애플의 동향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회사는 메타다. 메타는 사명까지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의 진심인 회사다. 수십조 원을 투입해 2020년 오큘러스 퀘스트 2, 지난해 메타 퀘스트 프로를 출시했다. 퀘스트 2는 1,0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메타버스 대중화에는 이르진 못했다. 이 회사는 애플의 제품 공개에 앞서 신제품 스펙을 한 발 빨리 공개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큘러스 퀘스트 3을 소개했다. 전면 카메라를 통해 고해상도 컬러 혼합 현실을 구현했다. 전자등 외부 화면을 흑백으로만 볼 수 있었다. 두께가 퀘스트 2보다 40%가량 얇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가격도 $499로 애플의 신제품 예상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이 제품의 실물은 오는 9월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다. 삼성전자도 XR 기기를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CES 2023에서 XR 기기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갤럭시 글래스 상표를 출원한 데 이어 4월엔 특허청에 갤럭시 스페이스 상표로 등록했다. 이르면 올해 말 관련 기기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XR 시장에서 애플과 메타, 삼성전자 3강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메타버스의 대중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XR 시장에 집결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2020년 $960억 규모였던 글로벌 XR 시장은 내년 $3,580억, 2030년에 $1조 5,430억 성장할 전망이다. 맥킨지는 지난해 6월 메타버스의 가치 창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 최대 $5조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진 투자증권 리서치센터도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제한 없는 화면과 간편한 휴대성을 갖춘 XR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지금의 XR 기기는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어렵다. 고글 형태의 폼팩터를 안경이나 선글라스로 바꿔야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콘텐츠 확대, 통신 속도 개선 등도 IT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자신 있는 구글, 파미와 GPT-4 비교까지.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전 세계에 AI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구글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올 초 시연한 바드가 오답을 제시하는 등 망신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달 대형 언어 모델 파미를 장착한 생성 AI 챗봇 바드가 호평받고 있다. 구글은 앞으로 파미를 검색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도입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 구글 I/O 행사를 열어 파미를 선보인 후 파미 기술 보고서도 공개했다. 파미의 다양한 기능들을 나열했고 군데군데 챗GPT와도 비교하며 우수성을 강조한다. 파미는 지난해 4월 선보인 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추론 능력에 있어서 파미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팜을 능가 꽈배기 들고 대만 뒤흔든 미국에서 온 남자. 걷지 말고 뛰어라. 세계 1위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이르며 젠슨 황 엔비디아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젠슨 황이 국립대만대 졸업 축사를 하고 대만 최대 IT 전시회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면서 대만의 젠슨 황 바람이 불었다.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한 건 지난해 11월 챗GPT 등장 이후 AI 열풍이 불면서 GPU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엔비디아가 1분기 매출액이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71억 9천만 달러라고 밝히자 주가가 급등했는데 2분기 매출은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글로벌 AP 시장 1위인 미디어텍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사용될 반도체를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대만 반도체 업체를 끌어주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대만대 연설에서 젠슨 황이 AI가 컴퓨터 산업의 재탄생을 뜻할 뿐 아니라 대만 기업을 위한 황금 같은 기회라고 강조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으로 지분 약 3.6%를 보유 중인 젠슨 황의 재산은 360억 달러로 늘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중국과 백이인 마와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야시장을 구경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대만에서 큰 화제가 됐다. 더 주목을 끈 건 젠슨 황이 지난 27일 국립대만대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다. 어떤 네티즌은 젠슨 황이 이날 말한 걷지 말고 뛰어라를 2005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말한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에 견주기도 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공장 운영 및 AI 안전 엔지니어 등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AI가 모든 직업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가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을 뜻하는데 순식간에 주목받는 직업으로 부상했다. 그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AI를 활용해 놀라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AI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까 걱정하지만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활용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뒤처지게 된다는 의미다. 젠슨 황은 AI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예술가, 마케터 등 모든 직군의 퍼포먼스를 고속 충전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젠슨 황은 우리가 PC,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처럼 중요한 기술인 AI 시대의 시작 단계에 있지만 AI는 모든 컴퓨팅 단계를 혁신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법까지 AI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